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 2년간 제가 센터장이었었는데 올해 3년차 내국교들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보기에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핫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챗GPT의 이 폭격을 받은 인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인 것 같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있다, 뭐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상당히 심각한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래교육연구소 이화여대 중점연구소인데 여기 계신 우리 연구 교수님들하고 연구원하고 한 2달간을 저희가 이거에 푹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교육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궁리한 끝에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에는 또 우리 오늘 세 번째 발표하시는 정영식 교수님께서 추천사까지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챗GPT 활용을 위한 기본 지식, 그래서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기술적인 내용도 책에는 들어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아니고 유튜브 보시면 이 강의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관심 있으면 찾아보셔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것일수록 쉽게 설명한 거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도 보지 마시고 유명하다고 보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조회수가 많은 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가 추천해 주더라고요. 본인이 보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니까 하나만 쳐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줄줄이 AI가 추천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챗GPT를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내용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한 시간이 20분이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시리즈로 요즘 유튜브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또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센터에서 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또 찾아뵙고 대구까지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활용을 위한 기본 지식인데요. 챗GPT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GPT라는 엔진에다가 챗봇을 붙였다. 이렇게 아주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라는 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여기 알자가 빠졌는데요. 트랜스포머인데 GPT가 바로 이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건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챗을 잘하도록 연결한 게 바로 챗 GPT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가 얼마나 임팩트가 크냐? 주로 이런 업계에서는 사용자 100만 명이 며칠 만에 달성되느냐를 기준으로 얼마나 이게 뜨겁냐라는 걸 보는데 넷플릭스가 3.5년, 에어비앤비가 2.5년, 에 비하면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명. 그 안에 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안에 다 들어가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 안에 안 들어가 계시면 오늘 바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챗GPT가 기존의 챗봇과 다른 점은 챗봇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챗GPT는 본인이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검색 엔진의 구글과의 차이점은 챗GPT는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꼭 집어서 해주는데 구글은 관련된 자료를 다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는 검색하면 거기서 막 뭐 그 논문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을 통해서 보면 그 인용수가 많은 순으로 하든 최진 순으로 하든 자기 관점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는데 그것도 사실 더 좋은 점은 구글을 찾아야 되는 점도 있는데 계속 구글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챗GPT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기 학습한 걸 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잘 준다.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을 해준다. 이건 아마 기술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휴먼 피드백까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해주는 것까지 학습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챗GPT랑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런 검색 엔진을 같이 써야 좀 정확하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GPT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로그인 방법은 어디서든 검색 엔진에서 오픈 AI를 치시면, 오픈 AI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로그인 하시면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도 아이디를 만드셔도 되고요. GPT 활용 사례는 언론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가지고 업데이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또 개발해서 오픈해가지고 제가 이 자료에는 못 넣었는데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번 제 강의에서 또 다른 사례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패스트 팔로워를 하려고 하는데 숨이 가빠서 요즘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도 이제 같이 썼는데 이 논문에 공저자로 쓴 사례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논문을 써봤어요. 이 챗GPT 가지고 논문을 써봤더니 그럴듯하게 논문이 다 됩니다. 20쪽짜리 학술지 논문이 되고요. 인용도 다 APA 스타일로 해달라면 APA로 해주고 APA 스타일의 레퍼런스까지 만들어줘. 정재영 저자가 있는 걸로 20개 만들어줘 했더니 다 만들어줬는데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 가짜라는 천연덕스럽게 가짜 레퍼런스를 만들어줘. 레퍼런스를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생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정재영의 미래교육 정책의 방향, 교육행정학회 34권 1호, 23쪽에서 50쪽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데 그 논문은 없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놀라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걸 생성해내는 문장을 다 그럴듯하게 생성해낸다. 자기가 학습한 걸 바탕으로 생성해내서 레퍼런스 해외 레퍼런스까지 보면 진짜 있을 것 같은 제목이에요. 실제로 있는 학술지예요. 이렇게 이게 깜빡 속을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유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담고 있고요. 특히나 유의사항은 그 챗GPT를 그냥 막 로그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안 읽고 들어가는데 유의사항이 뭔지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거기 유의사항 중에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보호자의 지도 아래 써라 라고 써 있어요. 그걸 안 보면 그냥 막 쓰겠죠. 그래서 막 초등학생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게 왜냐면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용하자라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생산한 이 만든 사람들도 제작자도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요. 중학교부터는 교사가 지도하에 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메타버스가 우리 막 떴을 때도 초등학생이 접속하면 안 되는데 다 접속해서 막 쓰시다가 나중에 못 썼죠. 그래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가 챗GPT 너무 과의존 현상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과의존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일하다가 이거 오늘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물어보면 빨리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게 막 해주니까 정서적 지원까지도 막 해주니까 과의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돼요. 과의존 하시면 안 되고 학습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건 너무 답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주면 답을 딱 주니까 본인이 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해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사고의 과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내용들 유의사항 한번 굉장히 많습니다. 유의사항이 많아요. 잘 쓰려면 유의사항이 많은데 네, 잘 생각해보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활용 사례로 들어가는데 활용을 하기 전에 챗GPT는 뭐냐? 챗GPT가 줄여서 요즘 마소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챗GPT를 지금 적용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파일럿이 뭐예요? 조종사죠. 코파일럿은 부조종사입니다. 내가 조종사가 되고 챗GPT를 부조종사로 써서 도움을 받아라 라는 게 마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그러면 말소 이런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 그 연구소에서 포럼을 했는데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님께서 그 발표를 멋진 말에 비유하셨습니다. 챗GPT가 왜 말이냐? 이 굉장히 나이스한 말을 잘 조정해서 하면 목표한 지점에 잘 도달할 수가 있는데 미숙한 사람이 타면 떨어져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양날의 검을 표현했는데 말은 또 너무 고전적인 것 같아서 저는 멋진 자동차, 우주선, 배 막 이렇게 보면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린 건데 그림 실력 좋죠? 그림 실력이 좋죠? 네, 미드저니가 그려준 겁니다.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미드저니에도 프롬프트의 역량이 중요한데 단어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키워드 3개밖에 안 썼습니다. 뭘 썼을까요? 딱 보면 어때요? 이 아이가 좀 귀엽죠? 큐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I와 관련된 거니까 로봇. 그 다음에 코파일럿. 3개만 넣으면 그림 그려줍니다. 몇 번 제가 골라가지고 얘를 고른 거죠. 두 번째는 2단어밖에 안 썼어요. 뭐죠? nice horse. 세 번째는 nice car. 그랬더니 nice picture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AI의 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에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핸디캡을 이 나이에 드디어 극복을 한 거예요. AI가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한 역량을 지원해주는 힘을 줄 수 있다. 그게 AI의 도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핸디캡을 AI의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만 쓴다면. 잘못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미드저니가 이렇게 잘 그려주는데 이거 스파 그리는 분들 어떻게 걱정이에요? 원래 그림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지금 기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네. 큰 걱정입니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닌 사회가 여러 가지로 요즘에 걱정이 많고요. 챗GPT의 핵심은 프롬프트인데요. 요즘에 새로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의 기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는데 그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미국의 기업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잡 오퍼를 했는데 그 연봉이 얼마냐? 3억이래요. 최고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요즘에 최고 가격이 한 2억, 3억 정도 한다는데 가격이라는 표현 좀 어렵고요. 임금 연봉이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일반 사람들 10명, 20명이 하는 일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챗GPT를 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느낀 게 바로 이 프롬프트인데 이 프롬프트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여태까지 듣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생각도 안 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질문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정재영 교수가 왔으니까 답을 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옆에 친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질문할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것이 궁금한가가 잘 모르고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GPT의 주인이 되거나 GPT에 종속되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물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GPT의 주인이 되려면 챗GPT의 주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인이 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은 챗GPT의 답변을 내 정확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시험 보면 80점 맞는 거 보니까 20%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답은 다 써요. 쓰는데 선현덕스럽게 이상한 말을 20% 쓰는 거죠. 그냥 읽었을 때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를 걸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20%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믿으셔도 돼요. 저는 챗GPT가 아니라 저는 사실관을 말씀드렸는데 챗GPT는 쭉 읽으면 그럴듯한데 그중에 한 20%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고 세 번째는 얘가 만들어주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얘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리제너레이트 하면 또 답변해주고 질문을 바꾸면 또 다르게 말해주고 끊임없이 자료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자기가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역량.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숙제를 막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제출하고 이게 일상화된다고 봐야 돼요.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는 아마 그걸 가져가서 발표해봐라. 질의응답도 해보고 확인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본인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평가가 읽고 쓰기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평가가 읽고 쓰기에 집중돼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듣고 말하기 역량이 앞으로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조되어야 될 교육적인 역량은 물론 이제 뭐 다역량 중요한데요. 챗GPT와 관련해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가 개념적 지식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본인의 인지 구조에 정확한 지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답에 대해서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판단력이다라는 것이죠. 벌써 이제 강의를 마치려는 시그널이 왔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은데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 5분만 더. 네. 두 번째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글쓰기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발표, 토론 이런 역량이 강조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상적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실제 문제를 발견하는 역량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프로젝트 중심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 또 강조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네 번째 발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저도 요즘 뼈저리게 얘기하는 여섯 번째인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한테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라고 하지만 성인의 대부분도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없진 않고 부족하다.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이 없으면 사실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있어서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기를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 기자분이 뽑은 헤드라인은 백투더 베이직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 지식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코어 컨셉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개념을 이해해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으로 변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를 활용한 이 사례들이 뭐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교사분들 교육부의 이제 정책 연구가 이제 새로 시작돼서 교사분들하고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벌써 한 200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우려사항이 있을지 지금 막 연구를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발대식을 이제 월요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조직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챗GPT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 아마 제가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기존 내용들이라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기본인 교수평기라고 하는데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이 활동 중에 어떻게 챗GPT가 맞춤형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수업 설계, 수업 지원, 평가, 피드백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례들을,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어요.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넣어 봤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학습 목표 정해줘. 특히 이제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교육정책에 대해서 15주차 강의 계획서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와. 각 주차의 주요 수업 내용 수업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지금 코파일럿이면 PPT까지 만들어줘. 교수라는 직업이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수도 살아나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고요. 수업 설계의 측면에서 학습 자료를 구성해 주세요.
맞춤형으로 구성해 주세요. 교육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개선해 주세요. 교수법도 개선해 주세요. 개별적 피드백은 뭘 주면 좋을까요? 학습자를 면담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뭐가 좋을까요? 학습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효과적인 강의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인지적 영역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할까요? 정의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질문을 넣어보면 그 아이의 상황을 넣어주면 답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 실명이라든가 개인정보를 넣으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요 사용 방법과 사례와 유의사항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교과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수학이 좀 약합니다. 그래도 약한 측면 중에서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수학을 할 수 있고, 과학도 할 수 있고, 문학도 할 수 있고, 역사는 특히 한국사는 못하고요. 세계사는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사는 잘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신라시대 이런 거 잘못된 오류가 많이 나는 사례로 언론에 나오는 게 신라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무슨 역할을 했냐 그러면 답을 써죠. 신라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무슨 일을 했다. 질문이 잘못되는데도 막 답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미국의 역사를 잘못 얘기하면 고쳐줍니다. 아, 그 질문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한국사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정재영 장군은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럼 정재영 장군은 뭘 했다고 해서 거의 답을 해줘요. 가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할 부분이다. 언어, 외국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번역도 잘합니다. 물론 요즘에 번역 다른 이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철학에 대한 건 이미 책이 몇 권 나왔더라고요. 챗 GPT에게 물어보는 인류의 미래 막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참 놀랍습니다. 이게 놀랍고요. 예술적인 내용의 이론적 지식이나 뭐 이런 건 다 가능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고요. 우리 정영식 교수님도 아까 이따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업에 제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딩 수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데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도 그 대형 강의를 300명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오요. 교수님 코드를 했는데 이게 다 에러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답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다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로 답을 하니까 거기서 다 해결해 준다고요. 그래서 300명의 질문이 해결된 사례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보교과에서는 진짜 쓸모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갤로그 게임을 만들어주고 그런 코드를 다 짜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 해봤고 실행도 해보니까 다 잘 돼요.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보고 다 아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해봤더니 실제로 다 구동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마무리하자면 챗GPT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있는데 빨리 배를 타고 나치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바닷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치판과 지도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의 지도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챗GPT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어제 발간해서 사실 저도 실무를 아직 영접을 못해서 오늘 정영식 교수님한테 추천사 써드려야 되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실무를.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챗GPT 교육혁명 보시고 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로 세퍼라고 하는데 세퍼 골뱅이 이화.ac.kr로 메일 주시면 같이 함께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으로 챗GPT 쉽게 쓰기 방법을 같이 찾아내면 좋겠고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프롬프트를 개발해서 현장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to invent it.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